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유재석이죠. 유엔에스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유엔에스 하우징 유재석입니다. 네, 매주 이슈 시그널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요, 이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부동산의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개별성에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대표님께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바로 이 개별성에 주목하는 것, 바로 영상 시그널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유독 개별성이 강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개별성이란 부동산의 자연 특성의 하나로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환경, 경관, 위치, 지형, 지세, 집안 등 동일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개성도 다양하다는 것을 뜻하며 설령 건물이 같더라도 자리 잡은 위치가 달라 물적 상태의 동일한 부동산은 하나밖에 없다는 성질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위치에 동일한 부동산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부동산이 개별성을 지니기 때문에 서로 대체될 수 없다는 의미로 비대체성이라고도 지칭하는데요. 이러한 개별성은 동질적 상품의 집합에서는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고 하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도록 하며 부동산 시장에서 경쟁 시장이 형성될 수 없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즉, 모든 부동산이나 토지는 같은 상품으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 될 수 없는데요. 여러 세대의 눈을 통해 객관적인 주거 가치가 반영되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 투자의 신빙성을 높이게 된 주거 벨트를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개별성으로 인해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은 항상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요. 개별성을 통한 부동산 투자 비법,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개별성에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부동산 쪽이 완전 호황인 시장에서 계속 나타났던 시장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 조정 폭이라는 게 굉장히 시장마다 달라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전체 시장보다는 개별성, 개별 시장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개별성에 주목을 해야 되고 왜 이 개별 시장을 보지 않으면 또 우리가 성공 투자할 수 없는지 자세하게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청약 시장 쪽도 지금 본다면 좀 개별성들이 좀 강조가 되고 있다.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똑똑한 청약, 스마트 청약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만큼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청약 시장에 들어가면 로또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몰리면서 대부분이 1순위 마감해서 이제 끝났는데 이제는 서울 중심권 안에서도 1순위 쪽에 미달이 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런 청약 시장, 분양 시장 같은 경우에도 개별성들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일단 동네 이름만, 사실 판교 대장지구 같은 거 대표적이 될 텐데요. 약간 실제는 판교 시내 쪽에서 조금 이제 떨어져 있죠. 입지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 아파트 분양을 할 때 판교 힐스테이트, 판교라는 이름을 다 앞에 이제 내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소비자들이 따져볼 때 정말 이것이 정말 판교 아닌지 아니면 약간 판교랑은 생활권이 좀 떨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본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묻지마 청약은 굿바이. 그냥 무조건 이제 청약 시장이라고 해서 로또다 하고 이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골라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실제 입지를 따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것이 판교 아닌지 아니면 판교 생활권 조금 바뀐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라는 거죠. 자, 품질, 브랜드라든지 이런 품질까지도 이제는 꼼꼼히 따지는 이런 정말 스마트 청약이 이제 분양시장 안에서 좀 대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게 입지나 품질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자, 비슷한 입지에 비슷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수요가 쏠리는 게 아무래도 분양가 쪽의 민감도가 굉장히 상승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대장지구 같은 경우가 약 한 그 3.3제곱미터당 한 평당 2,100에서 한 2,300 정도까지 분양이 됐었고, 위례 포레자이 같은 경우가 뭐 정말 이렇게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던 것들이 바로 거의 3.3제곱미터 약 한 1,800만 원대. 그러니까 주변보다도 약 한 20% 정도 저렴하게 이렇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이제는 싼 단지 쪽으로 수요가 완전히 그냥 쏠려버리는 이런 정말 분양가,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청약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가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고가는 좀 순환을 겪고 있고 중저가는 조금 짱짱하게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분양가 지금 이제 9억 원이 넘는 경우, 지금 뭐 그 계속 나왔던 것들이 이제 그 이편한 이제 광진 그 그랜드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쪽이 지금 1순위 쪽에 미달이 났던 것들이 전부 다 면적으로 따지면 전용 면적으로 115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약간 좀 중대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대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9억 원이 이제 넘어가는, 결국 이제 9억 원이 넘어가서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뭐 그 현금에 대한 부담이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결국 중도금 대출이 안 되면 시장에서도 외면을 받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세가 지금 15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또 부담이 조금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물론 뭐 아파트 쪽은 많이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4월쯤에 공시가격 현실화할 때 그 폭은 크지 않겠다라고 이제 김현미 장관도 얘기는 하긴 했지만, 지금 아무래도 좀 포커스가 되는 것들은 15억 원 이상. 지금 시세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 서울 안에서 약 한 8만 세대 정도 됐던 게 약 한 15만 세대로 지금 늘어났거든요. 거의 76%가 지금 늘어났는데, 단독주택들 표준주택 평가를 할 때 유독 15억 이상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많이 현실화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아파트 쪽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어떤 지금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1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현실화되는 폭이 조금 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요. 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거나 오히려 지금 강보합까지 지금 보이고 있는, 뭐 전반적으로 보면 그 설 전에 약 한 11주 정도를 추적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0.23%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렇죠. 이 중에서 고가 아파트들은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들은 0.8% 정도가 거의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6억 원 이하의 좀 저가 아파트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0.5% 정도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9억 원, 6억 원 이하, 그러니까 뭐 그 주택임대 사업을 했을 때 좀 혜택을 본다든지 아니면 종부세하고 별 관련이 없는 이런 중저가 아파트들은 뭐 상승을 오히려 하거나 아니면 강보합 정도는 보이고 있어서 가격대별로도 이런 어떤 그 개별성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입주 물량에 따라 전세 시장도 좀 천차만별이 되겠죠. 지금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지금 뭐 만 세대가 쏟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전세가 하락이라든지 이렇게 좀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을 좀 보이고 있고, 자, 입주 물량이 적고 재건축 아파트 쪽에 이주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 뭐 반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전세가가 탄탄하게 받치고 있는 데다가 더더구나 지금 뭐 한 봄 이후 쪽에, 그러니까 뭐 한 3월 시장, 아까 뭐 앵커 브리핑도 잠깐 나왔지만 지금 보통 2월, 3월은 일반적인 상승기이기 때문에 봄 이후 전세값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상가 쪽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개별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상가 공실률 전체적으로는 좀 증가가 있는데 몰세권 쪽은 오히려 좀 우뚝 서고 있는 모습들. 자, 작년 4분기 중에서 중대형 쪽의 상가 공실률이 거의 10.8%로 정말 역대 최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실률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임대료도 좀 하향세를 좀 보이고 있겠죠. 자, 그렇지만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형 몰세권 쪽, 뭐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이제 스타필드가 되겠죠. 스타필드 효과라는 말이 부동산에서 나올 정도인데요. 지금 뭐 예를 들면 하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경기권에서도 약간 변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스타필드가 들어가고 나서 이쪽 지역들을 분석해 봤더니 그 동안에 지금 과천 같은 경우가 약 한 뭐 36%로 지금 많이 올랐죠. 성남 같은 경우도 약 한 28% 정도가 올랐는데 하남이 거기를 위해서 23% 정도로 거의 세 번째로 기록할 정도로 정말 이 스타필드 하남 효과가 크다라는 거. 뭐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도 잠실 주변도 지금 이렇게 된다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들이 보인다. 그중에서 앞으로 또 각광을 받을 곳이 바로 삼성역 쪽에 지금 들어가는 그 현대 글로벌 빈센터라는 어떤 빅 프로젝트가 있죠. 지금 105층, 560층 최고층 빌딩이 되겠고 뭐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라든지 이런 국제기류 복합지구 같은 이런 대형 몰세권들의 후광 효과를 우리가 보면서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주택자들의 재테크도 굉장히 지금 뭐 각양각색으로 자, 어차피 퇴로가 없다면 결국 팔지도 못하고 살 수도 없다라면 결국 버티기 하겠다. 결국 뭐 우리가 2008년 비교해 보더라도 2018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주기로 본다면 어차피 서울시장은 우상향하는 시장을 보이다 보니까 그러면 버티기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굳이나 처분을 하겠다 그러면 지방 거부터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이런 순으로 처분을 해서 서울 쪽에 똘똘한 한 채 쪽으로만 남기겠다. 이렇게 전략을 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아니면 아예 그냥 지금 증여를 해버리자.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전에 더더구나 지금 뭐 5월 4월 5월 이전에 증여를 하겠다는 분들도 많으시죠. 자, 주택임대 사업을 등록을 해서 절세를 하겠다.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성공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를 뭐 짚어본다고 한다면 자, 작은 고추가 맵다. 자, 이젠 개별 시장 안에서도 가격적이나 면적적이나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작은 것이 좀 유리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전체 시장보다는 이제는 개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한 구 안에서 움직이는 동이 어딘지 아니면 같은 동 안에서도 어떤 단지가 탄탄하게 받치고 있는지 이렇게 개별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대형 몰세권의 후광 효과들 일반적인 어떤 상권들보다는 대형 몰세권들이 들어오는 이런 쪽의 후광 효과를 노려서 투자하는 것도 성공 투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